인천광역시와 인근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와 재활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용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시각장애계 현장 소식 전해드리는 화재 현장 이어질 텐데요. 오늘이 인천의 날인가 봐요. 화재 현장도 인천 시각장애인 복지관 소식이 준비가 돼 있네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2인 1조가 돼서 보행환경과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우리 동네 보행환경 지킴이 활동 생생한 현장 소식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하는 날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함께 하시죠. 시각장애인 지석봉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인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네, 매달 마지막 주에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나 기관, 단체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달까지는 서울에 있는 기관들을 훑어봤고요. 이번 달부터는 지방에 있는 복지관이나 또 기관 단체를 차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부터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인천 거주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와 재활 그리고 교육까지 폭넓은 운영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인천 시각장애인 복지관, 줄여서 인시복이라고 하는데요. 인시복 탐방 떠나보시죠. 네,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다른 어떤 복지기관보다도 대중교통으로 찾아가기 좋아할 것 같은데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먼저 이곳 복지관은 1999년 6월 달에 개관을 했고요. 위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익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자차로 찾아오시는 분들 또한 센터 차량이나 바우처 택시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요.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명칭 검색하시면 되고요. 주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357번 길 105-19로 검색을 하시고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로도 오실 수 있는데 한 번 또 버스로 좀 타고 오셔야 됩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안역에서 좀 가깝고요. 또 인천 지하철 1호선인 분들은 그 인천 터미널역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인천 지하철 2호선은 시민공원역에서 하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인선 지하철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하대역 을 내리시면 되겠는데요. 이곳에서 나오셔서 마을버스나 일반 버스를 타고 인천 병무지청에 내린 다음에 한 3분 정도 걸어오시면은 복지관에 도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하철로 가기 좋은 곳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하철 역에서는 좀 거리가 조금 먼 편이어서 버스를 한 번 정도 환승하시고 좀 걸어오셔야 됩니다. 택시를 이용하시면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한 6-7천 원 정도 요금이 발생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복지관 셔틀 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셔틀을 통해서 복지관 방문하시면 편하게 또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하루에 총 5회 순환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정차하는 역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 1번 출구와 또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터미널역 4번 출구 앞에서 탑승하실 수 있는데요. 차량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탑승 시간은
오전 8시 55분, 10시 55분, 12시 55분, 또 오후 2시 55분, 4시 55분에 복지관에서 출발을 해서요. 인천터미널역과 제물포역을 경유해서 다시 복지관으로 돌아오는 그런 노선입니다. 복지관 이용객분들은 이용시간 참고하셔서 편리하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관 건물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요? 네, 우선 복지관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의 건물입니다. 지하 1층에는 스포츠와 또 문화 활동을 위한 다목적실이 두 곳 있고요. 지상 1층에는 안내 데스크와 65세 이상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또 체력 단련을 위한 건강드림실, 유튜버 활동을 위한 다기능실이 있고요. 알콩달콩 카페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통합사무실과 또 간장실, 정보화 교육실이 있고요. 점자 교육을 위한 누리마루와 또 참사리 교육실이 또 있습니다. 상담을 위한 어울림실이 있고요. 주간보호 어르신 활동 및 신규 등록 시각장애인의 그 공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은빛 사랑채도 있습니다. 3층에는 식당 그 장소가 담소락이라는 이제 이름을 갖고 있고요. 문화 교육을 하는 늘품 교육실이 있습니다. 점자 및 보행 교육을 하는 아람실이 있고요. 또 무료 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행복실, 또 활동 지원 그 양성교육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4층에는 대강당과 방송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 목적에 따라서 위치를 미리 확인하시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또 운영하나요? 네, 먼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한국의 전통 놀이인 투어와 전통 종목인 국궁, 그리고 서양의 양궁과 다트의 그 장점을 접목한 뉴 스포츠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한궁 교실이 이곳에서도 새롭게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천연세제 화장품과 또 천연세제 화장품, 샴푸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클레이라는 그 점토를 재료로 해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는 클레이 아트 교실, 또 점자 정보 단말기인 한손에를 활용한 한손에 점자 교육, 그리고 카로 카드를 배울 수 있는 손으로 만나는 카로 심리 교육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과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보행 환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인천 사회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인 우리 동네 보행 환경 지킴이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재미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생긴 거니만큼 많이들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올해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기존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었나요? 네, 이곳 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는 복지관, 시각장애인의 손이 되는 복지관, 시각장애인의 마음이 되는 복지관을 목표로 갖고 일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대표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 맺기 서비스입니다. 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복지 정보를 받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말벗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또 비장애인 지역 주민인 옹호인과의 1대1 매칭을 통해서 정서 지원을 하는 시민 옹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관을 처음 이용하시는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 분들이 복지관 이용 및 또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또
친구를 만들어서 함께 즐기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동료 간 관계 맺기 서비스, 인생 공감 서비스 놀이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각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점자, 보행, 유튜버 활동 지원을 하고 있고요.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과 또 직업 연계 지원, 평생 교육 지원을 통한 다양한 교육, 문화, 스포츠,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기초 재활이 가능하겠네요.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세 번째로는 복지관 방문이 어려운 재가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 또 정서 지원을 위한 반찬 지원, 두루미 물품 지원, 그리고 건강 지원, 명절 지원, 경로잔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가족 휴식 지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사회 내 시각장애인이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인천 관내 유치원, 초등고등학교의 실명 예방 교육을 통한 눈의 건강과 예방을 위한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권익 옹호 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법률 상담 연계, 또 연극 교실, 그리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대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만 운영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네. 다른 복지관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중에 인천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민관기관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의 취업을 통한 자립을 이루실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 훈련을 위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바리스타 양성 교육과 와인 소믈리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잔존 시력이 있는 그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은 누구나 교육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전문적인 시설 환경인 그 재능대학교가 있는데요. 송림 캠퍼스에서 실습이나 이런 교육이 가능합니다. 저시력 분들 중에서 바리스타나 소믈리에 과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곳 그 프로그램에 문의하실 사항들은 032-876-350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복지관 주요 공지사항이나 또 그런 소식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소리샘 02-2092-9000 사사암란 3513에서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근처에 맛집이 있으면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복지관 3층 구내식당에서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까지 장애인은 3,000원, 비장애인은 4,000원의 식사를 점심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요. 메뉴도 좋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관 인근 맛집으로는 도보로 이동하실 수 있는 짬뽕집이 있는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 짬뽕 맛집 하면은 대부분 아는 그런 식당인데요. 주문과 함께 조리를 시작한 그런 곳입니다. 이 집 짬뽕은 넉넉한 재료와 탱글한 면발이 일품인데요. 해산물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고 깔끔하고 칼칼한 맛이 일품인 뽀양 국물인 백짬뽕과 또 차돌과 숙주가 올라간 담백한 맛인 또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면서 또 적절하게 얼큰한 차돌 짬뽕
짬뽕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에 바삭바삭한 그 찹쌀로 튀겨낸 탕수육까지 곁들이면은 최고의 식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인천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둘러봤는데요. 인천광역시에 사시는 시각장애인분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소개 잘 들었고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각장애인 지석봉 희망 그리고 행복 KBS 3라디오 우리는 한가족. 네,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길거리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바로 전동 킥보드인데요. 또 날이 조금씩 풀리면서 자전거 타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아무데나 주차를 하거나 이 거치대가 점자 블록 위에 설치되어 있는 일들이 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 아무데나 놓고 간 전동 킥보드 보면 네. 외관상 좋지 않기도 하지만 맞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걸려서 넘어지면 또 사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또 시각장애인들이 걷다가 많이 부딪히기도 하는데 물론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2인 1조가 돼서 보행 환경과 이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동네 보행 환경 지킴이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익 옹호 지원팀의 전영훈 복지사에게 들어보시죠. 최근에 이제 그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는 킥보드나 자전거 같은 이런 개인용 이동 장치들이 이제 보도 위에 아무데나 주차가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거치대 주차 공간이라든가 이런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밟고 지나가야 되는 점자 블록 위에 설치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동할 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비장애인 분들한테도 이 위협이 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어서 비장애인과 우리 시각장애인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받았어요. 정확하게는 우리 동네 보행 환경 지킴이 사업이고요. 이제 보행 지킴이는 이제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과 비장애인 분들이 같이 2인 1조로 1대1 매칭을 통해서 2인 1조로 함께 이제 활동하면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도 점검하고 비장애인 분들은 이제 옆에 같이 전동 킥보드라든가 이제 자전거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알리는 또 저희 유튜버 분들도 계세요. 유튜버 지킴이 분들 계신데 이분들도 본인 유튜버 채널에 활동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잘 돼 있고 또 이거는 안 돼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위험하니까 우리가 다 같이 조심하자 하는 이런 이제 캠페인성의 인식 개선 활동 채널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은 장애 당사자로서 모니터링을 하고 비장애인은 뭐 색깔을 본다거나 또 길이나 폭을 자로 잰다거나 그러니까 눈으로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명의 크리에이터들도 함께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분들은 보행 환경의 현실을 영상을 통해서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네. 바로 앞 시간 지속본기 오감 나들이 시간에 인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전해드렸었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네 보행 환경 지킴이 사업을 새로 진행한다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또 발빠르게 취재를 해오셨네요. 네. 그런데 단순히 불편하다 정도가 아니라 길이의 폭을 재다거나 그런 정도까지 모니터링하려면 좀 더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 발대식과 함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능, 또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등 다양한 내용들을 교육했는데요. 제가 마지막 날에 함께 했거든요. 이제 이날은 도로 및 여객시설과 그리고 보행환경 관련을 다뤘습니다. 네. 시각장애인은 당사자이다 보니까 현실에서 잘못된 점, 불편한 점을 바로 알 수 있지만 비장애인은 모르고 넘어갔던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길에 있는 그 노란색 블록이 점자 블록인지 몰랐던 분들도 있었고요. 어떤 부분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불편함을 끼치는지 당사자가 아니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을 이번 교육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알게 됐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가정동에 사는 김봉임입니다. 그냥 평상시는 노란 선들을 그냥 손으로 봤지 이게 시각장애인 분들이랑 연결돼 있다고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로 모두에 빨려 있구나. 이게 잘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파손되지 않게 봐야 되고 이게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여기 이거 파손됐다라고 누군가에게 신고 하나만 해도 지자체에서 얼른 나오고 소리도 하고 그러면 서로가 다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에 살고 있는 정영희예요. 단계적으로 이제 콘텐츠 영상이라든가 기획, 제작, 편집 이런 거를 혼자서 제가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려면은 보행지킴이 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교육을 받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영상을 잘 제작을 해서 그 널리 이제 홍보해서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에서 힘이 닿는 데까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이번에 그 비장애인 지역 주민 10명과 크리에이터 3명이 참여했는데요. 특히 비장애인들이 참여한 건 이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네. 일단 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건 시각장애인의 보행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담긴 거잖아요. 맞아요. 다들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열심히 활동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요. 특히 크리에이터들이 그런 마음으로 만든다면 좋은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열의와 열정을 안고 실제로 밖에 나와서 실습을 또 해보기도 했는데 마지막 날 교육이 이 여객시설과 보행환경 관련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먼저 지하철역인 그 수인 분당선 인하대역으로 향했습니다. 네. 선영블록에 도착했어요. 와서 도착했으면 계단이 발생했습니다. 계단은 단차라고도 많이 불러요. 이 단차를 보면은 30cm 띄어서 저명블록이 이 폭만큼 잘 설치되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여기는 폭을 좀 넘어섰죠? 네. 사실 얘를 빼야 되는 거죠. 이제 시각장애인분이 욕을 밟고 올라가다가 부딪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폭만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외부 출입구에서 또 보셔야 되는 거는 음성 유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공공건물과 다르게 추가되는 거. 지금 제가 목소리 나는데 위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고장났어요. 작동을 안 하네요. 제가 리모컨을 눌러도 소리가 안 나죠. 이런 것도 보행 모니터링 하실 때 잘못된 걸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건물과 동일합니다. 계단이니까 계단에 손잡이가 나왔으면은 점자 표지판, 네, 타는 곳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잘못된 거죠. 적정한 멘트로는 여기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몇 번 출구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 거니까. 내려가 보겠습니다. 화장실에도 음성유독이 설치돼요. 여객시설은 각 시설마다 음성유독이 설치된다고 했잖아요. 한번 음성유독이 들어볼게요. 안 돼요? 네, 작동을 안 하네요. 그런 것도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슬립 현상이에요. 너무 안 쓰시니까 얘가 기계가 이제 잠드는 거죠. 이제 누르면 잘 되죠, 작동은. 자, 음성 안내 멘트 이해되시죠? 좌측 여자, 우측 남자 화장실입니다. 정확하죠, 이거는? 네, 그 지하철역 입구에 있는 계단과 또 선양 블록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역 안으로 들어가서 점자 안내판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 화장실에 있는 음성 유도기가 잘 작동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자 안내판에 그 음성 안내 버튼이 있어서 눌러봤더니요, 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가 않았고 또 음성 유도기도 이 무선 리모컨을 눌러서 킬 수가 있는데 아무리 눌러도 음성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음성 유도기가 그냥 꺼져 있거나 아니면 켜 있어도 워낙에 사용을 안 해서 기계가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네. 현장음 들어보니까 보행 환경 지킴이로서 다들 열의가 대단하시네요. 네, 강사가 말하는 거에 공감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알아내기도 하고 또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그 계단 손잡이 쪽에 점자 모텍스를 붙여놓긴 했는데 들어가는 곳을 나가는 곳이라고
모텍스라고 잘못 표시가 돼 있었고, 네, 심지어 그 모텍스가 너무 낡아서 그냥 이렇게 성테이프로 붙여놓은 것도 하나씩 다 만져보면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네. 수정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복지관 측에서 미리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또 했기 때문에 영무원들이 옆에서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엔 어디로 가셨을까요? 네, 그 지하철역 안에 개찰구를 지나서 승강장까지 가봤고요. 다시 지상으로 나와서 횡단보도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특히 강조했던 게 전동 킥보드였잖아요. 실제로 그 선영 블록 위로 이 전동 킥보드를 다 주차한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볼라드와 전동 킥보드에 대한 부분 함께 들어보시죠. 보행장애물인 킥보드 예시가 있네요. 자, 볼라드 기준 기억나세요? 지름이 10에서 20cm가 높이가 80에서 101m 높이가 되고 주변에 이제 부드러운 재질로 해서 안 다치게 해야 된다. 지금 근데 떨어졌죠? 이거 부딪히면 다치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사진 찍으셔서 넣으셔야 돼. 민원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면 블록이 볼라드의 전면과 후면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후면에 없죠. 이것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볼라드가 선형 블록에서 60은 최소 띄어야 돼요. 근데 60 여기 안 될 겁니다 아마. 이게 돼 있는데 많지 않아요. 근데 조사하실 때는 아 이런 것도 잘못됐구나. 시각장애인 부딪힐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근데 제 발이 250인데 50 한 2cm 되는 것 같습니다. 55 정도 됩니다. 55. 이런 떨어지는 간격 같은 것도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를 보시면은 더 위험한 게 있죠. 자, 우리가 이번에 점검하기로 한 킥보드가 일렬로 다 줄 서 있어요. 뒤편에 한번 만져볼게요. 자, 이 킥보드 주차한 사례인데요. 진짜 이거는 바로 민원 넣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민원 넣으면은 이 운영단체한테 벌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사진 찍으시는데 서울시는 아마 5분 간격인가? 3분 간격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민원을 넣어야 될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모니터링 하시는 거니까 그냥 잘못된 사진 찍으셔서 어디 위치에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 그 정도만 모니터링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인하대역이잖아요. 그럼 인하대역 5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 이런 식으로. 네, 이론 교육도 유익했지만 배운 내용을 실제 사례에 접목하면서 더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겠어요. 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당사자로서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두 분을 만나봤습니다. 먼저 김차연 씨는 지금 장애인 측에선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 점자 블록을 장난감인 줄 알고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본인이 정확하게 배운 다음에 알려주고 싶어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월랑 씨는 지난해에 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지원으로 했던 띵똥 소리 이음이라는 이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해봤더니 많은 곳에 음성 유도기가 설치가 되면 좋겠다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네. 이전에 비슷한 사업에 참여했던 시각장애인도 있으셨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때 경험이 또 유익해서 참여를 하신 것 같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경험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보행하는 인도에도 이제 시선이 갔고 그 인도도 낙후되고 잘못되어 있는 곳을 바꿔야 하는데 자꾸 같은 곳만 공사를 하는 것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인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지원으로 하는 이 사업에도 함께 하게 됐는데요. 두 분의 이야기 차례대로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중도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를 갖기 전에는 이런 게 왜 필요할까? 저도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장애인이 되어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장애인을 위한 생각이 없구나. 근데 장애인들이 밖에 나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돼 있고 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랜드마크 같은 게 없는데 어떻게 다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을 잘 해서 저처럼 시각장애인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다 편안하고 사실 장애인을 위한 이 편의시설은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이거든요.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에스컬레이터도 그렇고 그런 편의시설이 잘 돼야지만이 우리 모두가 편하다라는 거를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 일을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도로 다니다 보면 자전거하고 킥보드가 굉장히 이 보행할 때 장애물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지팡이 짚고 가다가 우리 막 넘어진 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다가 또 볼라드 같은 거 찍어서 넘어진 적도 많고,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저희 장애인들에게는 보행 장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진짜 장애인들이 편하면 다 편하게 보행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많이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모니터링 해보려고. 네, 사실 장애인들이 밖으로 잘 나올 수 없는 데는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문제도 있지만 또 보행 환경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을 잘해서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의 어리가 교육을 담당한 강사에게도 전해졌을 것 같네요. 네, 실습을 하는 내내 이 참여자들이 열심히 살펴보고 질문하고 이해하고 이런 열정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이 모니터링 활동도 할 분들이니까 더 집중을 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잘 하실 거라는 응원과 함께 보행 환경 지킴이로서 바라는 역할도 있었는데요. 바로 인식 개선이었습니다. 네. 그 바람과 응원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 시각장애인연합회 편의시설지원센터의 김홍진입니다. 사실 지금 보행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교통약자들한테는 많이 열악한 보행 환경을 이제 주차나 이런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인식 개선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차가 인도로 올라온다든지, 그리고 스쿠터가 뭐 선형블록 위에 설치됐다, 이런 건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인지할 수 있게 인식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어기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또 횡단보도에 주차하는 이런 것도 많이 봐서 법적으로 아직 제지가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인식 개선이 돼서 그냥 기본적으로 보행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지 않을까. 교육 받으신 분들 끊임없이 진짜 배우신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뭐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계속 좀 이해하셔서 인식 개선도 포함하여 모니터링 활발히 활동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동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개선이 될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자들도 오는 3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 하는 각오였습니다. 우리 본인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설득력도 없고, 그래서 한 해에 몇 프로밖에 안 되는 민원 제기로 막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정말 당사자들이 나서야 되는 부분이다. 처음 해보는 일인데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책임감 있고 사명감 갖고 해야 다 같이 일어서고 다 같이 이 부분에 동참을 하고, 그렇게 해야 같이 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네, 그렇죠. 잘 해야죠. 그래서 제가 1년을 스케줄을 비웠거든요. 뭐야, 이것 네, 때문에요? 네. 한 가지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건, 제가 이런 시설이 잘못돼 있다라고 이거를 사진을 찍으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왜 사진 찍냐, 예전에 이제 주차 단속 같은 거 하면 파파라치 같은 거 많았잖아요. 너 파파라치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4번씩 활동한다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네. 뭐 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똑같이 강조한 건 사명감이었습니다. 특히 이 장애 당사자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비장애인들도 동참을 하다 보면 뭐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도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네. 3월이잖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할 날이 다가오는데 앞으로 맞아요.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분기별로 간담회를 진행할 건데요. 이제 그때마다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사진과 자료도 공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영상은 개인 채널은 물론이고 복지관 채널에도 공유가 될 건데요. 자세한 계획 들어보시죠. 10개 팀이 한 달에 4번을 활동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나만 알고 있는 결과를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다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 내가 다음에 갔을 때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보겠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환하는 거죠. 저희가 그냥 활동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관할
군 이제 지자체 담당 팀에게 부처에다가 이제 공문을 통해서 이거는 시정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계속 드릴 거고요. 얼마나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고 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비장애인 분들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사업이 끝날 때 장애인 편의시장 인식이라든가 시각장애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사후에 대해서 조사를 또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고 불특정 다수의 비장애인 분들이 우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또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차 위반에 관련된 인식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가, 얼마나 위험한 걸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조회수라든가 댓글을 통해서 쭉 살펴보고 통계를 좀 낼 예정입니다.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 끝까지 저와 함께 우리 인천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이 보행 환경 지킴이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그리고 비장애인들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할 건데요. 앞으로 인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인천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시각장애인 보행 지킴이 활동 소식 들어봤습니다. 정수진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